이 영상은 아무때룩 스토리 요약 6편입니다. 정주행을 원하시는 분은 상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왕자 살인 미수죄로 구속되어 있던 이왕자. 재판이 열리고 이왕자 측은 정당방위를 제시, 구속을 풀어냈습니다. 그러나 벤자민은 무쇠가 붙여놓은 렌세로 카밀라의 모든 상황을 보고 있고 카밀라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14왕자실 낸 강습에 갔던 4왕자 경호병 단지는 14왕자실 현 상황에 대해 보고합니다. 보고 내용은 1014호에 암살자가 있지만 2주 안에 낸 습득이 실제로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 계속 강습받아야 한다. 4왕자는 자신 있으면 낸 강습을 계속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가르쳐준다는 행위가 조작계 능력이 발동 조건일 수도 있으니 최종 강습 후 조작당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들고 복귀해라는 뜻입니다. 낸 능력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스킬은 역시 상정 능력, 다시 말해 뇌지컬인데요. 4왕자는 고작 며칠 배운 것에 불과하지만 낸 계통에 대해 어렴풋이 들은 정보로 모두가 놓치고 있던 리스크를 간파한 것입니다. 이미 기존 낸 능력자인 테타를 상정의 깊이와 속도면에서 모두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숙연식을 해보는 4왕자. 물에 이물질이 생기고 냄새가 진동합니다.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새로운 방식의 득질계입니다. 체리드니의 낸수는 테타의 볼에 상처를 내놓았는데요. 이는 낸수의 어떠한 능력을 발동시키기 위해 조건을 걸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4왕자의 제츠 수행만을 기다리고 있는 테타. 8왕자실에 있는 1왕자 사설병 리아는 프레데터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겟을 정한 후 능력 발동 시 본인의 체내에 낸수를 키우는 능력입니다. 타겟의 능력에 대해 스스로 해석하고 예상하면 프레데터, 즉 포식자가 타겟의 천적으로서 성장합니다. 리아는 8왕자를 계속 관찰하면서 낸수에 대한 다음 정보를 알아냅니다. 8왕자의 낸수는 연기를 내뿜는다. 연기를 마시면 서서히 8왕자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간다. 연기를 계속 마실 경우 마신 사람의 머리 위에 낸수의 분신이 생기며 분신 생성 속도는 기존에 갖고 있던 시작 호감도에 따라 달라진다. 10왕자 카초는 도를 넘는 싸가지 때문에 모두에게 평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하지만 셀리츠만은 카초의 심장고동을 듣고 그녀의 진심을 알고 있습니다. 카초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10, 11왕자 중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이 생길 시 모두가 망설임 없이 11왕자 후게츠를 고르도록 만들겠다라는 마음입니다. 후게츠는 카초와 함께한 추억을 떠올리며 잠 못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문. 어릴 때 카초와 함께 놀았던 놀이기구 매직웜의 입구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매직웜으로 들어가는 후게츠. 출구는 카초의 방이었습니다. 카초도 똑같이 옛날 사진을 보고 울고 있었네요. 상황 판단이 빠른 카초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얼른 다시 돌아가라 합니다. 1015 전체에 N을 켜두고 있던 헌터 경호원 키니와 10왕자의 심은 변화를 눈치챈 셀리츠가 같이 침실로 갑니다. 카초는 둘에게 시치비를 떼고 평소처럼 싸가지 없는 말들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셀리츠에겐 속마음이 다 읽힙니다. 그녀의 심장 고동은 후게츠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강한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두 왕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돕기로 결심한 셀리츠는 10왕자에게 낸과 낸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줍니다. 다음날 10왕자는 다짜고짜 셀리츠에게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사실 그와 동시에 손에 몰래 숨겨놓은 장치로 모스키토음을 활용, 모르스 부호를 보냅니다. 카초가 찍은 곳으로 가니 거기에도 모스키토음 발생 기계가 있습니다. 이로써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는 둘만의 소통 방법을 확보한 이들. 카초는 지난밤 셀리츠와 키니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 있을 만찬회에서 후게츠와 글래스아프 공연을 하겠다는 카초. 엄마인 유관비에게도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와서는 또 악당 연기 중. 그와 동시에 셀리츠와 모스키토음으로 교신합니다. 교신 내용은 일요일 만찬회에서 작전 실행. 셀리츠를 따로 불러 무언가 이야기하는 헌터 경호원 키니.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인지 셀리츠는 크게 당황하지만 그래도 작전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후게츠는 그동안 어느 정도 능력 조사를 했습니다. 직접 테스트도 해보고 어릴 때 놀던 기억도 되새기며 내린 결론. 매직웜의 입구는 후게츠만 열 수 있다. 매직웜은 하루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목적지에서 나오면 후게츠 혼자서는 돌아갈 수 없다. 카초와 함께 있을 경우 돌아가는 문이 생기고 이 문은 카초만 열 수 있다. 돌아가는 문에서 제3의 장소도 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능력조사의 부작용으로 3층에서 돌아가지 못한 채 발견되었고 다시 1011호로 소환됩니다. 하킹 제국의 중립기관인 사법국 수사과에 속해 있는 카이자르는 후게츠 3층 발견건을 처리하기 위해 파견되었는데요. 카이자르는 이때 셀리츠의 플루트 연주를 듣게 됩니다. 만찬회에서 연주할 예정이라 간단히 시연해 본 것이지만 엄청난 몰입력에 감탄하는 이들.
연주 카이자르가 수사가로 다시 돌아갈 시간입니다. 셀리츠에게 말을 건네는 카이자르. 독립된 기관에 속해 있어 철저히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그는 노골적으로 셀리츠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요. 셀리츠는 이 부자연스러움을 토대로 그가 무언가 속셈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왕자의 자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카이자르의 심장고동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저 평온할 뿐입니다. 감정을 숨기는 스킬의 달인이거나 조작계 낸 능력자에게 조종당한다고 생각하는 셀리츠. 일단 카이자르를 경계 대상에 넣어둔 채로 만찬의 작전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파랑자실에서 3일간 사레사레의 낸수를 관찰해온 리안. 본인과 근무하는 사망비 경호병이 슬슬 파랑자 칭찬을 늘어놓습니다. 사망비 경호병은 감시 목적으로 근무할 뿐 파랑자에 대한 기존 충성도는 0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랑자 낸수의 영향으로 사흘 만에 머리 위에 낸수의 분신이 생기고 호감도가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기존 호감도 맥스일 경우 8시간 만에 분신 생성, 호감도가 없으면 약 70시간 소요, 낸수가 뿜는 연기의 요요 반경은 7m, 낸수의 분신이 뿜는 연기의 요요 반경은 2m 등등 파랑자 낸수의 디테일한 정보를 스스로 알아낸 리안. 재료를 다 모았다고 생각하고 그의 능력 프레데터를 발동합니다. 리안의 배에서 나온 프레데터는 파랑자의 낸수를 한입 컷해버립니다. 파랑자의 관심사는 오직 색정과 자신의 인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만들어진 낸수는 그의 그런 성격을 반영해서 고작 호감도 조작 연기만 내뿜을 뿐 리안의 프레데터를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낸수를 제거한 리안은 11왕자실에 있던 암살 담당 1왕자 경호병 우쇼후이와 교대합니다. 11왕자 낸수 능력에 대해 설명해버리는 우쇼후이. 리안의 프레데터는 스스로 추리한 정보만을 먹잇감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11왕자에게 프레데터를 쓰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다음 타겟은 5왕자 츠베파. 리안은 5왕자실로 이동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만찬회가 시작되는데 이때 우쇼우이는 낸수가 무력화된 8왕자를 쉽게 암살합니다. 만찬회 연설로 세상을 바꾸겠다던 사레사레의 불참 소식이 전달되고 이로 인해 변경된 공연 일정이 공유됩니다. 마지막은 키니의 피아노 연주, 셀리츠의 플루트 연주, 11왕자의 글래스 하프 연주 순으로 연속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웃으며 공연을 즐기는 사람들. 키니의 피아노 연주까지 끝났습니다. 다음은 셀리츠의 플루트 연주. 연주 시작 전 11왕자는 글래스 하프 준비를 핑계삼아 이어폰을 낍니다. 셀리츠의 무대가 시작되고 시작과 동시에 BW 1, 2층의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음악멍을 때려버립니다. 이것은 셀리츠의 낸 능력. 진심으로 악기를 연주하면 듣는 자의 의식을 연주에만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음악에 빠져있는 사이 키니는 미리 준비해놓은 탈출 루트로 11왕자를 데려갑니다. 왕자들을 탈출시킨 후 총을 장전하는 키니. 그리고 셀리츠는 플루트를 불며 키니와 이전에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립니다. 헌터 협회원 2명이 왕자들의 탈출을 돕게 되면 둘 다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헌터 협회와 카킹 제국 사이에 문제가 생겨 암흑대륙 도착이라는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나는 단독범이 되겠다. 2년 전 아내와 딸을 잃은 후 나는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아내와 딸을 만나러 가 좋은 일을 하고 왔다고 말할 것이다. 탈출구 앞까지 도착한 카초와 후게츠. 셀리츠의 낸 능력과 키니의 희생으로 탈출 작전은 성공한 듯 합니다. 안도하는 두 왕자, 드디어 긴장을 풀고 눈물을 보입니다. 그런데 배 밖으로 나가자 검은 손들이 순식간에 사방에서 덮쳐옵니다. 호중난 의식이 시작되면 탈출하는 자는 죽도록 제약이 걸려있던 것입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카초는 후게츠에게 매직웜을 만들게 하고 후게츠를 먼저 문으로 밀어보냅니다. 하지만 검은 손들이 덮쳐와 카초는 미처 들어오지 못하고 문이 닫혀버립니다. 당황해서 벙쪄있던 후게츠는 뒤늦게 카초를 찾아보지만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문이 열리고 카초 등장. 다행히 둘 다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카초는 당황한 후게츠를 안심시키고 다시 작전을 세우자고 하는데요. 매직웜으로 침실로 돌아가 오랜만에 둘이 같이 누워보는 그녀들.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을 보내봅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탈출선. 탈출선 안에는 눈도 감지 못한 카초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진짜 카초는 검은 손들이 덮쳐올 때 사망했고 뒤늦게 문으로 들어온 카초는 사실 카초의 낸수였습니다.
이 낸수는 4, 5낸이며 둘 중 한 명이 죽을 경우 그 모습으로 변해 남은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옆에서 지키는 능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리생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